톡 쏘는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 문지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 참여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활동, 또 정치 활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거나 반대하는 행동 등을 포함합니다. 법화와 나이는 참여 형태를 투표, 선거운동 참여, 협동적인 참여, 개인 진정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구조가 복잡 다변해지면서 국민의 다원적 이익들이 표출되고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이익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며 또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정도는 더욱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정치와 정치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정치 과정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지식 수준과 정치 참여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교양 과목에 민주주의 또는 정치란 제목만 붙어도 강조의 태반은 폐강되기 십상이며 대입 수험생의 20% 내외만이 정치를 시험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련한 교양 수업 한번 들어보지 않고 정치 과정을 언론에서 제공되는 부정적 정보와 시각만으로 접한 젊은 층의 눈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또 이에 대한 회의감으로 정치 참여가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이나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리는 선택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 20대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정치 참여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정치 참여는 투표 행위, 선거 활동, 공동체적 행위와 같은 관습적 정치 참여와 가두 시위나 항의 행위 등의 비관습 정치 참여로 구분됩니다. 기성세대가 오프라인상의 관습적인 정치 참여가 높았다면 젊은 세대는 온라인상에서 비관습적인 정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연일 벌어지는 정치 파행의 모습과 부정부패, 상대방 흠집내게 여념이 없는 정치인을 보면서 정치를 외면하고 불신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저조한 정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높은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은 대부분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인식과 행동 능력, 책임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 권력의 냉소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온라인상의 비관습적 정치 참여는 있어도 오프라인상의 정치 참여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는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약화로 이어지고 정책 형성에 시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형태는 정치권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또 개인주의적 정치 성향이 독특한 문화의식 구조와 결합해서 오프라인상의 관습적 정치 참여는 현저히 줄고 또 온라인상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행태 변화가 우선이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에 대한 시민적 의무와 긍정적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가지는 사이버상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같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당, 시민사회, 언론사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공감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째, 젊은 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서 온라인상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층은 사회가 자신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고문하기보다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둘째,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만으로는 정착되지 않으며
성숙한 시민인식, 사회 현안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능동적인 실천이 전제될 때 확고해집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학교교육은 정치 주체로서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과 정치 과정에 대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정치 참여의 동기부여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됩니다. 젊을수록 같은 세대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러한 집단 동조 현상을 정치 참여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투표 행위와 정치 참여 행위 그 자체가 가져올 혜택, 즉 민주주의 유지로 인해서 얻게 되는 내재적인 정치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예로는 투표 만족감, 정치체제에 충성했다는 만족감, 투표장에 갔다는 만족감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참여를 통해서 내재적 정치 만족감을 느낀 유권자일수록 정치 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때 투표 행사의 첫 번째 경험을 어떻게 투표 참여로 유도할 것인가, 이들의 생애 전반의 투표 및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넷째, 정치의 부정적 측면만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제공돼야 합니다. 만약 공직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이들이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투표 행위가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기대감과 긍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들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부각시켜주는 보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규범적 관점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시민을 육성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시민 정치 참여의 통로와 의사표현이 정당하게 보장되는 법, 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여건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대표할 수도 있고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토론이 활성화되고 담론이 형성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시민의 발언과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성과 정보 접근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네,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 고취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 참여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며 참여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 참여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주시민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네, 독일의 경우 대학 내에 자발적으로 정당별 정치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들만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당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재생산 확대해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켰다는 점은 새겨볼 만합니다.